안녕하세요. 허은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싸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나 유증을 해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드렸었거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을 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그 아파트를 살 때 장남인 내가 돈을 보탰다, 또는 내가 부모님 부양하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는 이미 팔고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동생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인 아파트 중에 일단 30%는 내 거고 나머지 70%만 같은 비율로 나누자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만약에 장남에게 기여분 100%를 인정한다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장남의 것이 되고 동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법원은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기여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째, 기여분은 누가 결정하는지, 언제 결정하는지, 둘째,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셋째, 몇 %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의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은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장남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2억은 일단 장남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8억을 차남과 장남이 1대1로 분할하게 됩니다. 결국 장남은 6억을, 차남은 4억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두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데 법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 중에는 장남이 약 1년 7개월 동안 반신불수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을 자신의 집에서 봉양, 간병한 사안에서 기여분 10%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양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는데요. 법률상 부양 의무 범위 내의 부양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는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배우자를 간병했다는 정도로는 특별한 부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번째 사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때입니다. 하급식 판결인데요. 아내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왔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자금을 일부 보탰으며 그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한 사례에서 아내의 기여분을 2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혼인기간이 60년 정도 되는 사건에서 아내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들이 30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했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살 때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 사안에서 기여도 20%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몇 %나 인정되느냐? 이것도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몇 %를 먼저 받는 것이라 그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보통 10%에서 30%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들도 이 범위 내였죠. 기여분을 정할 때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참작하는데요. 상속재산 규모가 아주 적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100%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아들이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 매수대금 전부를 그 아들이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기업은 100%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